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살펴보면요. 양대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엇갈리는 하루였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코스피 시장으로 유입이 됐고 특히나 이 대형주 위주로 몰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상승을 보였는데 반면에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다 보니까 코스닥은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2%대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굵직한 일정들이 또 대거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시장에서 방향성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우선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표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강사님 사실 이번 한 주가 우리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 게 FOMC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뭐 알파벳이라든지 MS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시장 분석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장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PBR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시장이 나뉘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국에서 저 PBR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부양 정책을 낼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저 PBR 종목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던 코스피 종목은 상승세가 나와주었고요. 고 PBR 종목이 많이 포진돼 있었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가량 밀렸죠. 미국 증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있었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PCE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나 근원 PCE 물가지표는 2.9%까지 내려왔거든요. 연준이 가장 좋아하는 근원 PCE 물가지표 2%를 이제는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하 관련돼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고 다만 인텔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1분기 가이던스가 잘 나오지 못하면서 인텔이 장중 11%가량 밀리는 그런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죠. 우리 시장으로 잠깐 넘어와 볼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PBR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던 종목 위주로 개인 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갤럭시 S24의 판매 호조, 또한 미국에서의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한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 우량주가 움직였던 종목들로 포진되어 있었던 코스피가 좀 상승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 PBR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고 PBR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굉장히 매도세를 많이 진행을 했고 특히나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낙폭이 좀 심했습니다. 엔캠 하나를 제외하면 모든 2차 전지 종목들이 큰 낙폭을 나타내 주었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테슬라의 실적 발표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좀 미스가 났죠. 또한 1분기 가이던스까지 미스가 났었던 이러한 시장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큰 모멘텀, 그런 모멘텀은 지금 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을 FOMC 2월 1일 새벽에 대한민국 시간으로 발표가 되는데요. 그 발표를 여러분들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까지 여러분들 체크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끝이 났다라고 해주셔서 좀 안심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강의 주제를 보시게 되면요. 오늘 강의 주제는 2차 전지 공부하면 때를 노리자. 이게 오늘 강의 주제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조정을 보일 때 오히려 좀 더 탄탄하게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강의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조진표 강사님과 나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매일같이 장중에 소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조진표 이름 적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보다 더 자세한 소통들 이어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우선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LNF가 코스피 시장 상장을 했는데 오늘장에서는 주가 하락세를 좀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레이저셀은 상한가 마감을 보였죠. 시즌 같은 경우에는 MS와의 협업 소식에 또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레이저셀은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LNF가 8%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엔캠이 25%대 시세를 보였는데 계속해서 종목들 장중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NF부터 살펴볼 텐데 지난달 LNF의 주가 상승 배경으로는 코스피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 상장 첫날에 주가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 모멘텀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주가가 많이 밀려나다 보니까 코스피 200에 대한 특례 편입 가능성도 좀 희박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기준으로 8%대 낙폭을 보이면서 종가 형성됐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을 살펴볼 텐데 엔캠이 어느새 이 시가총액 9위 자리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국내 기업을 넘어서 이 북미 지역 대형 배터리 기업들과의 공급 계약을 연이어 좀 확정하게 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에 힘을 받았고요. 오늘장 기준으로는 25%대 시세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을 살펴볼 텐데 시즌은 영국 런던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질병 없는 세상 이 비전 실현을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같은 소식에 힘을 받으면서 오늘장에서 22%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뱅크 살펴볼 텐데 포스뱅크는 포스 이 키오스크를 생산하는 업체이죠. 코스닥 상장 첫날인 오늘 장중 한때 5만 원 선을 넘어서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23,35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셀 살펴볼 텐데 삼성전자가 이 D램 시장의 게임 체인저인 3D D램 시장 선점을 위해서 차세대 메모리 R&D 조직을 신설했다는 소식에 힘을 받으면서 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레이저셀은 자체 개발한 다양한 면 레이저 기반의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점이 또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러면 오늘 상한가가 풀리지 않은 레이저셀.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셀은 지금이라도 저희가 좀 매수 타이밍을 노려봐야 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레이저셀 관련돼 있는 부분들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꿈의 반도체라고 부르죠. 3D D램 개발 관련돼 있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 풀리지 않았는데요. 특별히 이 레이저셀 같은 종목이 저희 노란 톡방에서 오늘 콕 집어서 말씀드리고 추천드렸던 종목이니까요. 레이저셀 같은 종목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레이저셀이 독자 개발한 면광원 이 레이저 기술이 좀 부각이 되면서 3D D램 반도체 쪽에서의 꿈의 반도체죠. 이 D램 반도체 쪽에서의 협업이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오늘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차트적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레이저셀의 주봉 차트고요. 이 주봉 차트의 중간 가격을 매기면 한 12,300원 정도가 중간 가격인데요. 12,300원 검정색으로 지금 표시한 이 가격이 레이저셀의 주봉 차트의 중간 가격인데 중간 가격에 지금 딱 머물러 있습니다. 이 주봉 차트를 그리고 중간 가격을 매기는 이유는요. 중간 가격 밑에 있어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중간 가격 위에 있다라고 하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의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 가장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좀 보도록 하게 되면 매년 매출액은 뭐 40억, 90억, 60억씩 나오고 있고 2023년에도 매출액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개인들만 현재는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일봉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로 넘어가 보시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봉 차트 중에서 검정색 선이 검정색 선이 1년선인데요. 이 검정색 선 1년선 부근을 맞고 올라가고요. 계속 위아래서 움직이고 있다가 오늘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1년선을 뚫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1년선 내외 부근에서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금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이 레이저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3D DRAM 쪽에서의 게임 체인저에 있어서 삼성이 노리고 있는 꿈의 반도체, 그 반도체의 주역 중에 하나가 레이저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이저셀, 눌림 있을 때 좀 들어가는 종목이 레이저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저셀은 쉬어가더라도 계속해서 좀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조정을 보일 때마다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포스뱅크라고 하는 네.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닥 상장 첫날이었죠. 포스뱅크가 장중한 때는 5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종가로는 2만 원대에서 좀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자, 이 종목 신규 상장주는 좀 어렵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신규 상장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신규 상장 종목 관련되어서 매매할 수 있는 가격대를 콕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브리핑도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신규 상장 종목은 거래량 또는 수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차트적인 흐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가격대적인 부분들을 콕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 경험치하고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노랑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포스뱅크 같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포스뱅크라고 하는 종목은 아시는 것처럼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포스뱅크인데요. 이 포스뱅크는 보시는 것처럼 이 포스하고 키오스크 제품을 개발하고 납품하는 회사예요. 포스라고 하는 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식당에 가서 카드를 내밀었을 때 긁는 그 기계가 바로 포스 기계거든요. 키오스크 기계는 일명 돈을 뽑는 그런 기계 생각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우리가 뭐 지하철역에 가면 돈 뽑는 기계가 있죠. 은행도 있지만 그 옆에 다른 기계들이 있는데 그걸 일명 다 키오스크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런 제품들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중요한 건 이 회사가 그동안에 고물가 때문에 2년 동안 매출이 정체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오늘 신규 상장할 때의 확정 공모 가격이 18,000원 부근이었거든요. 이 18,000원 부근이었던 종목이 오늘 따블의 상한가 부근까지 가서 5만 원을 넘어간다? 굉장히 안 좋은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명 이런 종목들을 가리켜서 폭탄 돌리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종목에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셨다가는 정말로 폭탄 돌리기를 통해서 몇 개월 또는 몇 년을 고생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가 부근에 매수하셨으면 좋겠고 이 포스뱅크라고 하는 종목에 대한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장했기 때문에 차트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포스뱅크가 상장했었을 때 시가가 47,550원이고요. 고가가 56,000원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몇십 프로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밀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종목이 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상장했었던 종목인데 현대힘스라고 하는 종목이죠. 현대힘스라고 하는 종목을 차트적인 흐름을 지금 보도록 할게요. 현대힘스는 금요일 날 상장하면서요. 30% 상한가 부근까지 다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 부근까지 다 마감을 하고 오늘은요. 어찌된 일인지 마이너스 하한가입니다.
마이너스 29% 정도까지 하한가로 꼭 곤두박질 쳤는데요. 이런 종목들 수급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보면 기관들은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만 치고받았다는 건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종목은 저가에 잡으실 필요가 있고 신규 상장 종목 개인들만 치고받는 시장에 들어가서 정말로 수익 볼 수 있는 한계는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정말로 저가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신규 상장한 종목이니만큼 지금 당장 쫓아가기보다는 가격적인 조정을 보여줬을 때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라고 들어봤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또 우리 강사님께서 잘 친절하게 짚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입장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시젠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젠이 드디어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저희가 좀 노려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젠이라고 하는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업 관계 때문에 오늘 좀 큰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었거든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외국 기업 중에서 1, 2, 3등을 다니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죠. 그런 종목이 시젠이라고 하는 이런 회사를 집중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진단 분야 쪽에서 대한민국의 시젠이 넘버 원이었던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2, 3년 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가장 매출이 잘 나오는 회사가 시젠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젠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진단 분야에서의 협업인 거고요. 그 진단 분야에 대한 협업을 통해서 의료 비용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정확한 진단 결과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해석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젠이라고 하는 종목이 오늘 좀 부각을 받았고요. 차트적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차트가 시젠의 굉장히 큰 오래된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는 특별하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밑에서 바닥 부근에서 이렇게 바닥 부근을 계속 형성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2만 원 내외에서 시젠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조 1,000억이라든지 1조 3천씩 그리고 2022년에 8천억 그리고 2023년엔 그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매출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그런 형국을 여러분들 보고 계실 거고요. 또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검정색 선이 제가 1년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년선 부근을 지금 돌파하려고 거래량을 동반한 1년선 부근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젠이 이런 모습을 그려지게 되면요. 다행히도 시젠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좀 살아있고 이 진단키트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계속 갈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기 때문에 눌림 매매가 좀 필요한 종목이다. 그러니까 내일 시젠이 뭐 29,000원에 오늘 종가가 끝났지만 29,000원 내외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따라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중간 가격 정도 왔었을 때 한 25,000원 정도 부근에 왔었을 때 여러분들 관심권에 둘 만한 종목이 시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당장 쫓아가는 건 너무 위험해 보인다라고 하고요. 가격 조정을 보여서 25,000원 부근까지 내려온다 싶으면 그때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들 살펴볼 텐데 다음은 엔캠을 살펴볼까 합니다. 어느새 시가총액 9위 자리에 이름 올렸더라고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좀 더 기대감을 갖고 지켜볼 수 있을까요? 네, 엔캠이라고 하는 종목도 분석해 도와드릴 건데요. 엔캠이 북미 시장의 2차 전지 공급 확대를 계속해서 이뤄내면서 2차 전지 쪽 관련돼 있는 매출이 북미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매출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죠.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현재 10위권에 진입을 했는데요. 배터리 기업들하고의 관련돼 있는 부분들 속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미국이 올해부터 중국 자본의 25% 비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외국 기업이 배터리를 만들었을 때 그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는 이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보조금 금액이 한 7,500달러 정도 되니까 7,500달러라고 하면 한 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900만 원 정도를 못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외국계 기업의 배터리 쪽에서 특히나 이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장에 있어서 전 세계 4위 정도 시장을 포진하고 있는데 4위를 포진하고 있는 가운데 1등, 2등, 3등이 전부 다 중국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엔캠이 북미 시장에 전액 관련돼 있는 공장을 신설을 했고요. 신설을 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1, 2, 3등을 제외하면 당연히 엔캠이 1등으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번에 굉장히 주목을 좀 많이 받은 종목이 엔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캠이라고 하는 종목 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 엔캠의 주봉은 이렇게 중간 가격을 여러분들이 매겨보실 수 있고요. 중간 가격 위쪽에 굉장히 포진되어 있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동반되어 있는 종목이 엔캠이고요. 매출액을 보게 되면 매년 매출액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2022년에 5천억 정도의 매출액이었다면 2023년도에는 약 한 6천억 정도 넘어가는 그런 매출액이 컨센서스로 나올 예정이고요. 또한 현재로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엔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로 넘어가면 1년선이 검정색 선인데요. 1년선과 굉장히 이격도를 크게 벌리고 있는 이런 종목이 엔캠이죠. 물론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매출 관련돼 있는 부분들 또한 이 보조금 관련돼 있는 부분들의 모멘텀은 굉장히 살아 있는데요. 1년선과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 부분은 매수한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의 영역이지 신규로 매수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의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캠은 아쉽게도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LNF인데요. 이걸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아닐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LNF 관련돼 있는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LNF 관련돼 있는 종목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짧게 수박 걸타기식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요.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LNF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LNF 차트가 지금 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고요. 검정색 선 부근에 계속 오르락내리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LNF 관련돼 있는 종목은 긴 안목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종목들 중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나 LNF 같은 이런 종목들은 매출액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이나 2022년보다 2025년에 매출액이 4배, 5배씩 늘어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LNF가 당장 오늘 사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올라간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종목은 아니고요. 지금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하반기까지 이렇게 좀 긴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LNF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는 매출액이 매년 그래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보다 긴 호흡으로 종목을 지켜보면 좋겠다 들어봤고요.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의 이야기를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장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고 조진표 강사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일타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강사님,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보유하신 분들 얼마나 속이 탑니까? 이럴 때일수록 근데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강의 내용은 2차 전지의 구성과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부제목이 달았지만요. 사실 공부하면서 때를 기다리자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의 구성과 밸류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지금 좀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우리 시장에 우리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들임에 분명하고 또 개인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종목임에 분명하고요. 특히나 2차 전지를 보실 때 어떤 종목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좀 분명히 투자에 대한 방향성도 필요하지만 2차 전지를 좀 구성하고 있는 주체라든지 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1타 강사 시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가 없으면 뭐 못 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그 안에 2차 전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휴대폰 일어날 때 만지고 주무시기 바로 직전에 내려놓는 게 휴대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개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 1차 전지 관련돼 있는 부분들 또 그리고 2차 전지 그다음에 배터리의 타입별에 대한 특성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리튬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폭발을 막아주는 분리막 관련돼 있는 부분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그다음에 배터리 팩 마지막으로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 관련돼 있는 부분들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1차 전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1차 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생활 속에 가장 많이 보이시는 전지인데요. 뭐 AAA라든지 2A, AA라는 이런 전지, 동그란 전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건데요. 그런 전지가 이런 1차 전지예요. 1차 전지의 특성은 충전이 안 됩니다.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방전만 가능하고요. 특별히 1차 전지 쪽에서의 특성 쪽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특수전지가 있는데요. 이 특수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1년에 1%씩 방전이 됩니다. 1%씩 방전이 돼서 사용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한 10년 정도 되는 이러한 특수전지도 있고 1차 전지 관련돼 있는 종목은 에스코넥이라고 하는 종목이 1차 전지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최근 들어서 사우디라든지 중동 쪽에서 이 1차 전지 스마트 그리드 관련돼 있는 붐이 좀 형성되고 있다 보니까 에스코넥이라고 하는 종목이 좀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1차 전지의 특성은요. 안정적인 전압이 나오고 있고 수명이 굉장히 길거든요. 수명이 한 10년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1차 전지는 영하 55도에서부터 영상 85도까지 굉장히 극한에서 사용을 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그러한 1차 전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방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크기도 용량에 비해서 5배 정도 이렇게 이상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차 전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2차 전지 그 단면인데요. 2차 전지는 충전 그리고 방전이 가능한 걸 2차 전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양극에서 음극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하기도 하고 또는 방전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충전하고 방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초기의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환경을 생각했었을 때 환경 영향이 가장 적은 부분들이 바로 이 2차 전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은 전기차 배터리의 타입별 좀 특성을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고 계신데요. 타입별 특성은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파우치형이 있고, 그다음에 원통형이 있고, 그다음에 각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작아서 다양한 형태 적용이 가능한 중대형 그런 배터리 소재고요.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좀 소형인 거죠. 그다음에 각형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입니다. 외장에 알루미늄 금속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외장을 감싸 놓고 있고 그 안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인데 주요 제조사를 좀 보게 되면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회사들에서 이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 같은 배터리를 현재는 제조하고 있고 주 자동차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부분들이 좀 나눠집니다. 이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현대라든지 기아 그리고 GM, 포드, 르노 같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원통형은 테슬라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형 같은 경우에는 BMW라든지 아우디 그리고 폭스바겐 그다음에 포르쉐 같은 이러한 회사에서 각형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특징인 것 같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리튬 이온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이 화면인데요. 이 화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리튬인데요. 이 빨간색 플러스로 보이는 여러분들 화면 왼쪽 좌측편에 보이시는 플러스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이게 리튬이거든요. 근데 이 리튬이 이동을 할 때 중간에 있는 분리막을 토대로 해서 리튬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때 전자를 분리합니다. 전자를 분리하는 게 이게 이온화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자를 좀 분리하게 되면 이 전자는 이 분리막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위쪽에 구동되어 있는 구동 형태를 토대로 해서 위쪽으로 전자는 왔다 갔다, 왼쪽으로 왔다 갔다,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이동하는 형태를 좀 보이고 있고요. 충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지금 보이시는 플러스가 리튬이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다 가게 되면 완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 플러스가 왼쪽 방에 다 몰려 있다라고 하면 방전된 상태고요. 이게 지금 오른쪽으로 다 가 있어야 완충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요. 이 분리막하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화면을 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폭발을 막아주는 분리막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 분리막은 중간에 이 빨간색으로 제가 막대 표시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 표시를 해놨는데 그게 분리막인데요. 이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은 얇은 막입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얇은 막인데 양극과 음극을 나눠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분리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분리막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구멍을 통해서 리튬 이온이 지나다녀야 되는데 이 굉장히 얇은 그 분리막 안에 0.01에서 1 마이크로미터에 해당하는 굉장히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이 리튬 이온이라고 하는 게 지나다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전류를 발생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얇은 필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고요. 양극과 음극이 만나면 쇼츠로 인해 가지고 불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막아주는 게 바로 분리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일정한 적정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분리막이 미세 구멍이라고 했죠. 0.01에서 1 나노미터라고 했었던 이 구멍이 일정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리튬 이온이 통과하지 못하는 그러한 막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분리막이고요. 분리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화재 위험성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이 분리막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튬 이온만 잘 지나도록 하고 화재를 막아주는 게 이 분리막의 핵심 기술인데 대한민국에서 이 분리막을 잘 만드는 회사가 몇 회사가 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LG화학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이런 회사들이 현재는 이 분리막을 잘 만들고 있는 회사고 차트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만약에 보실 경우에 LG화학이라든지 또는 롯데케미칼 같은 차트는 1년선 부근 밑으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차트의 흐름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LG화학이라든지 이 롯데케미칼 같은 이런 종목들은 1년선 부근을 위로 올라올 때 그때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년선 부근 위에서 좀 놀고 있는 종목이 SKI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SKI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SKI 테크놀로지를 한번 그러면 차트적인 흐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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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I 테크놀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가 SKI 테크놀로지의 차트고요. 이 차트에서 주봉 가격을 매기게 되면 주봉 가격이 지금처럼 이렇게 주봉 차트 중간 가격을 매겨놓게 되면요. 중간 가격 아래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고요. 45,000원, 46,000원 정도 부근에 이렇게 바닥 부근을 현재는 그려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SKI 테크놀로지 매년 매출액이 4,600억, 6,000억, 5,800, 2023년에는 6,700억씩 이렇게 매년 매출액이 잘 나오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2022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나왔었다라고 하면 2023년에는 플러스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의 SKI 테크놀로지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잘 하고 있는 종목이 SKI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SKI 테크놀로지 일봉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1년선 부근을 올라갔다가 밑으로 많이 떨어졌죠. 이번에 최근 들어서 1년선 부근 위아래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이 SKI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 SKI 테크놀로지 차트적인 흐름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되면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적인 부분들을 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다음 차트는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 있는 부분들의 화면을 제가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면 사실은 배터리 원래 양극하고 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이 액체 형태인 게 바로 2차 전지의 기본 원리이고 세팅 값인데요. 그 액체인 것을 고체로 만들었다고 해서 전고체 배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고요. 대용량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또한 이 발화 가능성이 리튬이온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차세대 배터리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이 좀 굉장히 좋고 수명이 좀 굉장히 긴 반면에 화재 위험성이 좀 나타나는 게 이 리튬 배터리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국내 기업은 삼성 SDI하고 SK온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데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를 최근에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생산에는 다다르지 못했거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국내에서 가장 먼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도전장을 내밀어서 현재는 진행 중에 있고요. 2027년에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나설 그러한 계획이 삼성 SDI에 있습니다. SK온 같은 경우에 최근에 CS2024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회사가 바로 SK온인데 SK온이 외국 기업 솔리드 파워하고 기술 협약을 통해서 내년에 라인업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야심찬 포부를 내놓기 때문에 CS2024에서도 주목을 받은 업체가 바로 SK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도요타에서는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실로 놀라운 예측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예측을 해놓고 있냐면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충전거리가 굉장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충전거리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한 400에서 500km 정도밖에는 충전거리가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3배 넘는 1200km에서 1300km까지 그런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 있어서요. 이렇게 되면 1000km가 넘어가는 정말로 실로 대단한 그러한 배터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런 전고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슈를 통해서 현재는 배터리 쪽에서의 큰 반향을 불러넣고 있는데 사실 이보다 앞선 기업이 있습니다. 대만에 있는 프롤로지움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프롤로지움이라고 하는 회사는 현재 배터리 공장을 준공을 했고요. 전고체 배터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산을 시작할 거다라고 1월 중순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롤리움이라고 하는 이런 회사, 대만의 프롤로지움이라고 하는 회사는 벌써 양산 체계에 돌입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배터리 백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동의대학교의 미래형 자동차학과에서 만든 배터리 팩 관련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게 국내 H사라든지 K사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리튬이 가장 중요한데요. 배터리 셀을 합치고 그리고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좀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이 충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통해서
방전에 대한 부분들 역할을 좀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 배터리 팩인데요. 사실 배터리 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명 뭐 보조 배터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터리 팩이라고 하는 전체 큰 구성원 안에 보조 배터리는 그냥 속해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일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개의 셀이 합쳐져서 배터리 모듈이 되고요. 이 배터리 모듈 여러 개가 합쳐져서 배터리 팩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큰 이렇게 완성품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요.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분리막 요 네 가지가 배터리의 핵심 소재고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분리막을 사실 비율로 따진다라고 하면 양극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양극재 쪽의 그 비중은 약 한 60%가 좀 넘기 때문에 양극재가 60%가 넘고 나머지 뭐 전해질, 뭐 분리막, 음극재가 그 나머지를 해당 사항에 포함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양극재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음극재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사실 양극재를 잘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음극재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다 이렇게 전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양극재 표현을 하고 있는 정말 딱 들어맞는 표현을 하고 있는 LG 에너지 땡땡땡에서 이렇게 좀 표현을 했더라고요. 양극재가 있는 이 방은 집이다. 그래서 쉬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방전이 다 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방전이 다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충전기를 전원에 이렇게 꼽는 순간 전자가 벌쩍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튬이 벌떡 일어나고 전자가 벌떡 일어나서 왼쪽에 있던 방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리튬은 아래 전해질을 통해서 분리막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전자는 위로 올라가서 이동을 계속 쭉 하죠. 그래서 충전이 다 되면 이 리튬이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다 이동을 합니다. 충전이 다 되는 여기를 회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로 출근을 다 하면 충전이 다 됐고요. 회사로 출근을 다 해서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집으로 오게 되면 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집에서 방전해서 쉬고 있다가 또 충전기를 꽂으면 다시 또 이동하라는 이게 2차 전지의 기본 원리가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요. 2차 전지의 구성이라든지 원리 좀 잘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시간을 통해서 2차 전지란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한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고 차트까지도 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관련한 섹터에 있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구체적인 타이밍과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조진표 강사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는 1타 주식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콕 집어 오셨을지 우선 그 종목명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1타 주식 만나볼 텐데 센코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입장하시고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센코가 공개가 됐는데 이 종목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강사님? 네, 센코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최근 들어서 애플의 비전 프로가 오픈이 됐습니다. 굉장히 핫한데요. 460만 원이 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18만 대, 20만 대까지 완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삼성 쪽에서도 애플의 비전 프로의 대항마를 공개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애플의 비전 프로에 대항하는 삼성의 헤드셋 관련돼 있는 이런
제품도 올해 6월 달에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없잖아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센코라고 하는 종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삼성에서 애플에 대항할 수 있는 비전 프로에 대항할 수 있는 제품 중에 특히나 이 XR 기기에 후각 탑재를 한다라고 합니다. 후각을 맡을 수 있는, 그러니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최근 들어서 소식이 좀 전해졌고요. 그로 인해서 센코라고 하는 종목이 그 부각된 후각을 SR 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서 이 센코라고 하는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러한 이슈가 좀 전해졌는데요. 이 센코라고 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요. 사실은 가스 센서의 그 특별한 특화 제품을 만들어서 가스가 새어나오는 것을 누출되면 소리를 낼 수 있는 또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러한 회사거든요. 이런 회사를 XR 기기에 탑재하게 되면 어떤 냄새적인 측면이 오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소리라든지 아니면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XR 기기에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센코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서울대하고 유닛하고의 그 세계 첫 초소형 슬림 가스 센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발했다라고 하는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사실 이 그 초소형 슬림 가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 현장에서 가스 누출 같은 이런 안전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초소형 슬림가스 센서 같은 부분들까지 개발을 했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센코라고 하는 종목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요. 센코라고 하는 종목 주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요. 네, 차트의 중간 가격을 매겨보도록 할게요. 검정색 선이 중간 가격인데 중간 가격 아래에 계속 뭐 2,000원, 3,000원대에 머물러 있는 종목이 센코고 이 센코라고 하는 종목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게 되면 200억, 270억, 480억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0억 정도밖에 컨센서스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요. 기관에서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종목이고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한 이틀 정도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이지만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일봉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좀 크게 하게 되면 1년선, 검정색 선이 1년선인데 쭉 누워 있다가요. 최근 들어서 이처럼 센코라고 하는 종목이 1년선을 뚫었습니다. 특히나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1년선을 뚫었기 때문에 이 센코라고 하는 종목 충분히 1년선을 뚫은 이후에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는 종목이고 또한 6월 달에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한 대항마가 삼성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들 거기 그 XR 기기 안에 센코라고 하는 이 후각에 대한 부분들을 XR 기기에 탑재할 경우에는 정말로 큰 호재가 아닐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센코라고 하는 종목을 여기까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전 프로의 출시를 앞두고 XR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미 큰 상황인데요. 관련 섹터에 있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1타 주식 관련한 투자 전략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전략들 배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대형주들이 반등을 주면서 2,500선에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강의는 최근에 많이 부진했던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1타 주식은 센코였죠.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조진표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